이렇게 해보세요. 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글 쓰는 사람들 마음은? 이라는 주제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매일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모두 같은 24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고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글로 나타내었을 때, 또 그게 수필이라는 작품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가 읽는 독자의 마음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전달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게 수필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고 또 그 마음은 어떻게 가져가야 옳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짧게 글 쓰는 사람들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수필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글을 쓰고 또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결국은 나를 돌아보는 길이더라고요. 여기 제가 옆에다가 써놨습니다만은 김은주 작가의 달팽이 안의 달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상대방을 판단하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이 아니라 그날의 나의 기분, 나의 취향, 나의 상황, 바로 나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 미워졌다면 자신을 의심하라.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필을 쓰면서 가장 크게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또는 아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소한 사건, 사고 등에 대해서 늘 나보다는 상대방을 중심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논하던 것이 글을 쓰면서 그것은 결국 나에 대한 얘기로 넘어오고 바라보면서 그 마음들이 좀 변해가고 정리가 되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김은주 작가님의 말에 공감하는 바가 크고요. 그래서 먼저 저는 수필은 나를 돌아보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의 마음은 그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고자 하는, 징검다리를 짚듯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지점에 도착하는 그런 마음을 꾸준히 지치지 않고 가져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글은 뭔가 종이 위에 펼쳐진 수많은 세상과의 만남이다. 또는 그 종이 위에 펼쳐진 그 사연만큼의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이 이뤄진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사건, 그들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 또 이런 것들이 아주 하나의 작은 세계가 되어서 읽는 이들에게 많은 공감과 감동을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저는 하게 돼요. 글은 관찰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 시절의 나를 되돌아보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여러 가지 힘듦이나 온갖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풀어버리고 풍요로운 삶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또 좋은 그 수필과의 만남을 이뤄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탐험의 길을 나선다라는 부분에 동감합니다. 결국은 미래를 꿈을 꾸며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또 어떻게 만들어질지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글을 쓰고 그걸 수필로 만들어진 다음에 읽는 이로 하여금 또는 쓰는 저 자신에게서도 아주 새로운 미래를 향한 통로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이 제시 채널에서 생각하는 글쓰기는 결국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소통의 창구가 되고, 또 답답하고 막힌 마음을 문자로 풀어나가는 마술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끌어오고 미래를 내다보는 희망의 한 빛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시나요? 저는 처음에 수필에 매료되면서 어떤 업무상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던가 아주 고민에 많이 쌓여진 것들을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굉장히 현명하게 잘 지내온 것에 굉장히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글쓴이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또 뭔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런 것들은 그걸 글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어떤 글쓴이들의 마음의 가장 첫 동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실은 참 궁금해요.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고 계시는지, 또 그 마음은 어떤지 라는 생각. 우리는 때로는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나의 아픔을 상대방이 잘 못 알아줄 때, 그리고 나의 걱정을 내 걱정의 크기만큼 상대방이 이해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대화 속에서도 단절을 느끼게 되고, 또 좋게 시작했던 분위기가 뭔가 섭섭한 분위기로 끝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나와 또 상대방은 다르니까, 또 지금까지 다른 삶을 살아왔고 그 삶 속에서 느꼈던 다양한 생각과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지혜로운 어떤 방법에 대한 것과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크기가 똑같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들도 했죠. 그래도 뭔가 글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또 서로가 작성한 글을 토론을 하거나 할 때 느끼는 점은, 어쩌면 결국 다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감정과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지혜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같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했어요. 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전문 작가의 길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글쓰기를 할 때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니까요, 잠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앤 라모트라고 하는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원제목이 Bird by Bird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기의 감각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왔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 훌륭한 작가가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것은 어쩌면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글쓰기가 능숙해지고 책과 이야기와 기사를 많이 발표한 작가가 된다 하더라도 글쓰는 일이 그들이 바라는 것을 모두 충족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뭔가 뜻하는 바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마음으로 또 따뜻한 동기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이게 작가라는 본업이 되면서 느끼게 되는 또 그 어떤 충족의 요구도나 목표 지향이 높아가지 않나, 거기에 대한 고민도 조금 섞여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우리 이 앤 라모트 작가는요,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가입니다. 195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생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대중의 작가라고 불릴 만큼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힘겨운 웃음이라고 하는 책으로 데뷔를 했는데, 이거는 자전적 소설이에요.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작성한 책이었고요. 그 이후에 소설과 에세이를 줄곧 작성을 해옵니다.
1985년에 구겐하임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2010년 캘리포니아 박물관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앤 라모트의 글쓰기에 대한 마음이 잘 적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작가가 한 말을 잠깐만 더 보면은요. 나는 내 자신이 우연히 마주치고 싶은 책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삶, 진솔함, 인간의 영적 성장, 가족, 비밀, 경이로움이 공존하는, 그리고 나를 웃겨줄 수 있는 책이요. 그런 책을 읽으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진실을 나눌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안도감으로 푹 젖어들면서 소소한 일들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나에게 책은 치료약인 셈이죠. 앤 라모트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을 쓰고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일반 취미건 또 작가건 그 느끼는 바는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저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라모트 작가가 어렸을 때 일화가 있어요. 그 오빠가 새에 관한 보고서를 과제로 작성을 하는데 마감 전날까지 쓰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본 아버지가 오빠에게 말을 했죠. 하나씩 하나씩 새 한 마리 한 마리 차근차근 처리하면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앤 라모트는 글 쓰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임했다라는 것이 일화로 전해지고 있어요. 뭔가 이 글귀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요, 뭔가 쓰기 시작할 때 한 문장 한 단락을 써놓고 몇 날 며칠 하나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몇 개월, 몇 년을 흘려서 결국은 그 시작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글귀를 읽고서는 내 마음에 와닿았던 그 순간순간들을 키워드라도 남겨놓고 하나씩 풀어가는 작업을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사소한 글감이라도 일단 한번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작가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도요. 실제로 내가 무엇이라도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 조잡한 초고를 쓰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글 쓰는 시간은 대부분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지만 나는 마음 깊이 비밀스러운 성취감을 품고 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얘기와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내 일상에서 잠깐 느꼈던 감동과 놀라움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걸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렇게 한번 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에 말했던 뭔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비밀스러운 성취감을 갖게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크게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아마도 그런 걸 저희들이 느끼기 때문에 글에 대한 관심과 소설을 쓰고자 하는, 수필을 쓰고자 하는 여러 문학에 심취해서 시간과 사고의 틀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글을 쓸 수 있다고 믿어요. 그거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스미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런 글이 나와요. 무사태평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그렇죠? 우리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고 계신가요? 모임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몰입하시는 분, 조용히 앉았다 가시는 분, 때때로 화가 치밀어서 감정을 잘 조절을 못하시는 분, 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 분,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한 그 여러 가지의 모든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일 거라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글 쓰는 것에 대한 것을 꾸준히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조금 더 평화롭고 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는 내일에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매일상의 삶의 수필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양광무 작가의 비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재능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인생에서는 진로가 재능보다 중요하다. 똑같은 볼펜이지만 메모지에 쓰면 낙서가 되고 일기장에 쓰면 일기가 되며 원고지에 쓰면 대본이 된다. 이런 말도 나와 있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을 그려 흘러버리면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생각을 나와야 하는 어떤 이야기로만 그치게 되지만 그 중에 하나의 소재를 주제를 담고 글이 될 때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수필이라는 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런 또 그 마음들을 저도 듣고 배우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는 짬짬이 시간 날 때 조금 더 글에 다가가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 될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힘내세요. 안녕히 계세요.